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다 다르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어두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희망을 저버리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이런 의도는 단 1도 없다라는 거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30층에 계시는 분은 어려워요. 제가 30만 원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몇 개월이 아니에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 신약이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터져버리면 30만 원이 문제겠어요?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 3사 합병에 대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평균 단가가 3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비중을 더 실어서 평균 단가를 25만 원, 20만 원으로 맞추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라면 네, 저는 당연히 후저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1억이 여기 다 들어가 버리면 셀트리온이 정말 뿜뿜 지금부터 막 잘 올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무엇 때문에도 되게 고생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의 비중이 이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은 웬만하면 30%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즉 1억이 있다라면 3천만 원 정도는 넘기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3천, 3천, 3천 이렇게 3개 정도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막 몰빵을 해서 막 오링을 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돈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 없는데 다른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다른 기준이 없다라면 그것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맞고요.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자. 외통수에 한번 걸려버리면 주식 늘 말씀드리죠. 10,000번 중에 9,999번 잘하다가 한 번에 깨끗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셀트리온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 왔다. 바닥이 거의 다 왔다. 물론 제가 알지 모르는 악재가 나왔다라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셀트리온이 15만원 지금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는 건 담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혹여라도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또 떨어지는 건 쫄지 마세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없는 분들이라도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건 뭐 하시면 돼? 그냥 사시면 돼. 그냥 사셔놓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올라온다라면 버럭쌤이 바라보고 있는 셀트리온이 이번 연도 즉 2022년도에 얼마까지는 그럼 올라올 수 있겠느냐. 20만원 초반까지는 상승해 줄 것으로 바라본다. 자, 20만원 초반대라면은 앞에서 이제 큰 반등이 나왔던, 즉 여기에서 옆으로 기다가 추세를 깨고 내려올 때 갭과 거래량을 동반한 요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옆으로 기다가 떨어졌다가 62평을 강하게 뚫을 때 요 자리까지 근처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냐. 그 자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20만원 초에서 20만원 중반대다라는 거예요. 즉 한 번 더 밀어주고 올 거냐, 그냥 올 거냐, 아니면 짝꿍댕이 패턴으로 가든 쌍바닥 다중바닥 패턴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중바닥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처럼 급등 망가져서 기다가 막 이리 올라올 것이 아니라 대형주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공매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거예요. 스프링 작용. 내가 공매도를 30만원부터 39만원대까지 때렸어. 그럼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 모델이죠. 그러면 공매도를 때려놨던 것을 수익으로 실현하려면 반대로 매수 상환시켜야 돼요. 이때 매수하게 되면 이 매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쇼크버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멜리웰전상 저평가에 있는 위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긴 저평가예요. 저평가의 메리트와 함께 진매수 세력과 함께 공매도 상환 매수하는 쇼커버닝 매수 세력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은 어떻게 한다? V자 반등한다. 막 다중바닥 이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런 부분처럼 보시면 어때요?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막 기었다가 올라간 게 아니죠. 짝꿍댕이 패턴으로 올라가죠. 여기는 짝꿍댕이 패턴으로 짚고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셀트리온으로 지금 매수하더라도 30%에서 40%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는 기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시나리오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서 야 그래? 지금 사도 이번 연도 안으로 20만원 간다고? 여보! 적금 해약해 여보!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버럭쌤이 이번에도 또 맞추나 한번 보자.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버럭쌤이 셀트리온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던데 내가 한번 그러면 메모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는지. 자, 삼성전자 반등이 좀 그래도 좀 세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거냐 말 거냐. 자, 요 자리까지 만약에 시장이 반도체가 박살이 나면서 무너졌다면 모를까,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함께 무너지면서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고치까지 올라가도 75,000원에서 77,000원.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삼성전자를 내가 모아가는 사람 입장이라면 난 여기서 안 사.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뿜뿜 올라가면 뭐 내 거 아니지 뭐. 이거 안 하면 돼. 다른 거 할 거 세고 셌어. 그래서 나는 아직 아니다. 삼성전자는 71,000원 밑으로 무너지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날 종가 보면은 71,300원 찍었어요. 71,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점을 딱 찍으려고 했어요. 제가 점을 딱 찍으려고 했는데 점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안 찍었죠. 3% 올라간 거 전혀 아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주식은 원래 기다리는 거야. 모아가는 주식은 기다리면 뭐가 온다? 기회가 온다라고 했어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삼성전자를 모아갈 때가 오면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모아도 된다. 지금은 강력하게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기존에는 이제 셀트리온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구독 안 돼 있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전체 알람 설정 안 돼 있는 분들은 꼭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역배열로 접어들은 이 62평 정배열로 접어들고서 뿜뿜 이러고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62평이 역배열로 접어드는 구간이 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다라면 기회예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정말 카카오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 많이 상처받았어요. 지금 진짜 많이 상처받고 있어요. 왜냐면 173,000원 찍고 딱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카카오도 말씀드렸어요.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카카오 다 왔다고 해서 이제 조심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음봉 캔들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공매도다. 끝났다. 공매도. 여기서 매도하고 공매도. 그리고 매수하지 마라. 여기가 깨질 거다. 그리고 이 기억 벌어지면서 이 62평이 파란 2평이 뭘 깨고 내려올 거다. 242평을 깨고 내려올 거다라고 그랬어. 이제는 쫄면 안 돼. 여기는 쪼는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뭐 하는 자리예요? 매수하는 자리야. 자, 일단은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증권이라든가 여기서 진짜 막 스톡옵션으로 먹고 막 시불에 상장돼갖고 얼마 안 돼갖고 막 시불에 막 그냥 자기들 지분 막 수백억씩 정리하고 참 진짜 오너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면서 이 카카오 그룹에서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탈바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김범수 회장님의 어떤 참 그 멋있었던 그 사업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정말 이제 금이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개인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제 방송이나 시나리오 들으면서 그냥 모아가는 거겠지만 13만원, 14만원, 15, 16만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못 사. 쏟아지고 있는 그림이라서. 허나 카카오는 지금 여기는 사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본다.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저희 전업반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직장반 전업반 멤버십 담고 있다는 얘기 뭐하러 할까요? 여기는 버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나 제가 손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진짜 아닌 말로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횡령하고 우리가 몰랐던 게 막 드러나. 그럼 어떡할 거야? 손절해야지 그건. 하나, 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분명히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미래의 성장 원동력에 대한 이 부분의 가치를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역배열로 접었다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장성, 네임밸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 했다? 반영했다. 반영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 역배열을 만들어야 돼. 근데 얘가 역배열 만든 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부의 규제로 한번 두드려 맞고 그리고 또 이슈를 한번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뭐 했다? 반영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부터는 내려오는 대로 사도 나는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최소한 이 22평을 한번 뚫러 가지 않겠냐. 단 시장이 이제 받쳐줘야 돼요. 시장이 막 계속 앞으로 계속 무너지면 어쩔 수 없죠. 시장보다 탄력이 좀 더 좋게 나오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약재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앞날을 반영할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2평을 뚫어내지 못하고 반등했다가 미끄러지고 이렇게 미끄러진다.
요렇게 22평 저항 받고. 이거 어때요? 이거는 뭐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는 뭐야? 아예 중장기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전저점이 깨지는 요런 자리에서 손절하고 여기를 뚫어낼 때 다시 보든가.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중장기로 막 몇 년씩 막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이 매매하는 사람이야, 매매. 이런 사람들은 자본금이 묶이죠. 자본금이 묶이기 때문에 어때요? 유동성 자산이 묶여버리니까 어때요?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기회비용 손실이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감내할 수 있고 이것을 감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 난 이거 못해!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단 그것이 시장이 안 좋아서 무너지는 건 괜찮아. 즉 외적인 변수, 이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무너지는 것은 뭐다? 박앤세일이다. 더 매수해도 좋아. 허나 시장은 그냥 보합이거나 삐리삐리하거나 혹은 상승하는데 카카오만 내려가. 뭐야? 팔아야 돼. 그때 뉴스가 뭐가 나는지 살피고. 카카오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